사실 모든 과학자들에게 네. 뇌를 잘 발휘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잠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제 몇 시간 주무셨죠? 3시간 잤습니다. 시속 100km로 주행했을 때는 1초 28m씩 점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초만 놓치더라도 앞의 상황을 전혀 연지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몇 시간 주무셨죠? 그래서 4시간 잤습니다. 제가 어제 5시간 잤어요. 와 제일 많이 잤다. 그래서 저는 내가 오늘 수면인데 내가 오늘 피곤해가지고 미치겠다 이러고 왔는데 3시간 주무시고 4시간 주무시고 와가지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 맞아요. 대한민국이 이게 잠을 너무 안 자. 인문과 과학으로 모빌리티 기술을 풀어내는 신박한 토크쇼. 오늘 모신 특별한 게스트 모비스의 이재훈 박사님입니다. 네. 현대모비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것이 많은 뇌를 가지고 있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뇌과학자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사실 가장 말을 많이 하고 다녀서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뇌과학자가 누가 있냐 하면은 뭐 정재승, 무조건 김대중, 제일 먼저 김대식. 장동선! 네, 이렇게 좀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근데 저 처음 만나고 했어요. MBTI 뭐 이렇게 처음에 많이 MBTI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장동선 박사님은 MBTI 검사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늘 해보죠. 진짜. 네네. 저는 MBTI가 소통의 도구로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나는 ENTP와 ENTJ를 왔다 갔다 해. 이렇게 말하면 요즘은 다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구나 알아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좋은데 왜 이거를 맹신하면 안 되냐면 네. 원래는 칼 융이라고 하는 독일의 심리학자가 성격 유형 이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마이어 브릭스라고 하는 모녀가 너무 재밌다. 이거 우리가 한번 테스트로 만들 수 없나 해가지고 어느 컨설턴트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그 컨설턴트가 너무 좋아한 거예요. 마침 2차 세계대전에 미국도 참전하고 그러는데 누구는 전방에 보내고 누구는 후방에 보내고 요런 테스트 사용하면 너무 좋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줬는데 기본적으로 과학자들이 많이 신뢰하는 테스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MBTI가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확실하지 않나요? 네. 제가 예전에 성격 심리학 하는 교수님 수업에 갔는데 갑자기 저보고 일어나 보래요. 네. 일어났어요. 이렇게 일어났더니 자 여러분 이 사람이 거의 100% E입니다. 이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네. 과학 박사님들은 보통 거의 T죠? 기본 T로 훈련이 되죠. T인 게 더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아내가 필요로 할 때는 F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F를 이해하는 T가 됐어요. 뭐 호르몬 때문이야 뭐 이런 말씀 전혀 안 하시고 절대 안 되죠.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그때는 이제 F로 이렇게 다 무슨 일이 있었어도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 보여? 모르겠단 말이야? 아니 근데 MBTI가 오늘의 주제가 아닌데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좋다고 하셨는데 진짜 좋죠. 뭐 토크가 뭐 그냥 술술 나오네요. 저는 I고요. N이고 F, J. 오, J예요. 네, J. 오늘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녹화가 늦게 끝나면 힘들겠네요. 아니요. 박사님과 우리 장 박사님과 함께 우리가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수면입니다. 수면. 네, 굉장히 뭐 중요한. 사실 모든 과학자들에게 네. 뇌를 잘 발휘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잠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제 몇 시간 주무셨죠? 3시간 잤습니다. 아니 수면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는데 왜 3시간 주무셨죠? 이러면 안 돼요. 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만. 이게 참 아이러니인 게 그렇게 잠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네. 정작 본인들은 바빠서 잠을 못 자는 제가 잠을 잘 못 잤을 때 제일 주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오늘 운전해도 되나 안 되나 이걸 고민합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마이크로 슬립이라고 그래서 나는 깨어있다고 생각하는데 몇 초 정도 잠깐 잠에 빠지는 순간이 있는데 네. 너무너무 위험해요. 도로 가다가도 그런 거 많이 써 있잖아요. 네네. 음주운전보다 사실 졸음운전이 더 위험하다. 시속 100km로 주행했을 때는 1초 28m씩 점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초만 놓치더라도 앞의 상황을 전혀 연지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몇 시간 주무셨죠? 그래서 4시간 잤습니다. 오늘 뭐 수면이 주제인데 지금 제가 어제 5시간 잤어요. 와 제일 많이 잤다. 그래서 저는 내가 오늘 수면인데 내가 오늘 피곤해가지고 미치겠다 이러고 왔는데 3시간 주무시고 4시간 주무시고 와가지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 맞아요. 대한민국이 이게 잠을 너무 안 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수면을 굉장히 적게 자는 편이라고. 맞아요. 7시간 41분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많은 거 아니에요? 보통 이 숫자를 얘기하면 다 놀래요. 우리가 7시간 40분이나 잔다고? 솔직히 오늘 내 7시간 40분 이상 잤다는 사람 우리 여기 촬영장에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감독님들도 지금 다 얼굴이 푸석푸석하시고 지금 잠을 다 못 주무셔가지고 저 뒤에도 눈이 다 퀭하고 지금 2시간 주무신 분이 우리 박사님 3시간 주무신 분 지금 찍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한국에는 수면 만족도가 5점 만점에 3점이 안 되는 아, 진짜. 만족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수치가 있거든요. 장동선 박사님은 해외에서도 좀 생활을 하셨잖아요. 총합 20년 넘게 해외에 살았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좀 잘 자요?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재미없다는 소문은 저도 들었는데. 왜 재미없냐면 웬만한 동네는 저녁 8시, 9시 불 꺼져 있잖아요. 네. 독일 사람들이 한국 와서 제일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아침에 출근 버스, 출근 지하철에서 다 이렇게 오는 거? 다 자고 있는 거. 왜 저렇게 전 국민이 피곤할까?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자는 이유는 한국이 재밌기 때문이에요? 나 말고 딴 사람이 나보다 재밌는 걸 못 봐요. 이렇게 트렌드에 또 뒤처지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제 정보에 대한 욕심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 막 계속 핸드폰도 막. 물건 하나 사는데도 뭐 1시간씩, 2시간씩 스마트폰 보는 그런. 사실 뇌 입장에서 잠을 자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뇌 청소를 해줘야 돼요. 뇌 안에 되게 많은 길들이 나 있잖아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회로들, 연결들. 요걸 우리가 도로라고 생각해보면 청소차가 지나가지 않으면 도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저분해지고 우리가 잘 지금 다니기가 힘들죠. 잠을 못 잔 뇌가 그런 상태네요. 왜냐하면 자는 동안에 뇌척소액이라는 게 쫙 나와서 뇌 안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을 청소해가지고 빼내줍니다. 씻어주는구나. 네, 그 노폐물이라는 거는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물질들, 그리고 쌓여있는 여러 노폐물들이 청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잠을 적게 잤다, 내 뇌 안에 쓰레기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잠을 잘 때 우리가 배운 것들, 학습한 것들이 기억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기억 중에서 쓸모없는 거는 잘라내서 없애버려요. 정리를 하는구나, 자는 네. 동안.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내가 방송 나가서 왜 3시간 잔다고 말했지? 이러면서 너무 괴로워. 잠을 잘 자고 나면 어제 그 말했던 기억은 나지만 막 부끄럽고 숨고 싶고 막 이 감정적인 스트레스는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밤새서 공부하는 거 사실 효율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진짜 졸음운전이라는 거는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서운 거죠? 그렇습니다. 훨씬 위험하고요. 브레이크를 전혀 동작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큽니다. 음주운전 뭐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반응이 느리더라도 하는데 음주는 맞아요. 졸음은 아예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차량 충돌 안전도 테스트를 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네. 보통 시속 50km에서 60km의 속도로 충돌 테스트를 함께 하게 됩니다. 네. 그 이유가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뒤늦게라도 브레이크를 잠깐이라도 밟거든요. 근데 실제로 1, 2초만 밟아도 이게 시속 60km 이하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 잠깐 1, 2초의 브레이크만 해주셔도 좋은데 운전자분이 그걸 안 하는 순간은 차량이 설계된 의도치 이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받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를 진짜 몸으로 느끼시고 싶으시면 네. 현대 모터 스튜디오 거기 가보시면 거의 완파된 차가 전시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 차가 말씀하신 것처럼 시속 60km로 부딪혔는데 저렇게 완파가 되는구나를 진짜. 보여주는. 졸음운전은 사실 다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잤다. 그럼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요즘 많이 있는 대리운전? 졸음쉼터나 대리운전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졸음 참아보신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어떤 방법을 많이 쓰세요? 제일 좋은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졸음쉼터에서 수면을 취해야 되고 요즘에는 그것도 하더라고요. 창문 열고 5만 원짜리 이렇게 손가락에다 끼고 달리는 분들도 잠 깨는데 제일 좋다고 그게. 놓칠까봐. 예. 뭐 그런 방법도 있고. 저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아내 목소리가 일단 딱 들리는 순간 잠이 좀 깹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무슨 일이야 이렇게 다 했는데 내가 지금 너무 졸린데 그래서 오늘 그 라디오스타 방송 재밌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수다를. 그래서 그 순간 갑자기 이 투머치 토크가 나오면서 박재범이랑 같이 이거 너무 재밌었고 이게 얘기를 하는데 순식간에 이제 40분이 지나더니 집에 다 왔네 이러는 거예요.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럴 줄 알았어. 당신 자기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 그래서 근데 아내분이 굉장히 현명하시네요. 네. 지금 계속 잠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시잖아요. 네. 음주운전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술을 안 먹게. 마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졸음운전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잠을 자야 됩니다. 이 생각을 음주운전만큼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회적 또 도덕적 합의가 있어야 돼요. 누가 술 마시고 차키 잡으면 우리 차키 잡잖아요. 너 그거 진짜 큰일 나 그래서 하는 것처럼 졸음운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경각심을 쥐어주고 좀 늦더라도 잠깐 자고 가는 거 저는 그게 더 옳다고 봅니다. 와, 이거 정말 제일 좋은 제가 말씀 부족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 잠을 참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단 자고 가야 되는데 이젠 2025년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기술적으로 뭔가 이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가? 저희 현대모비스에서도 이 뇌파와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운전자의 귀주변의 뇌파를 인지를 해서 이 운전자가 졸린지 피곤한지 아니 부주의한 상태인지를 판단을 해서 이 운전자를 좀 깨워야겠다.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장치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뇌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뇌파가 뭔가요? 쉽게 말하면 일렉트로, 전기 신호죠. 엔세팔로, 브레인, 뇌를 지칭하는 라틴어입니다. 네. 그램, 요거는 이제 그래프로 나오는 거죠. 뇌 안에 신경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잖아요. 네. 이 전기 신호가 변하면 일어나는 자기장 신호를 잡아내요. 이게 뇌파 측정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자동차와 연결될 수 있는 기술들, 확장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뇌파 기반 기술이 앞으로도 많이 발전이 되면 자동차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자동차와 내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내가 어떤 상태고 뭘 필요로 하는지를 자동차가 인지하게 하는 기술들이 좀 더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 네. 기술은 이제 계속 발전할 거고요. 이제 뇌파를 인식을 해서 운전자 상태를 인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합쳐지게 될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가 완전히 아닌 거예요. 운전자가 졸린 것 같으면 깨우는 게 아니라 주무세요. 그래서 수면 모드로 바꾸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더 훨씬 더 많은 발전들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잠을 잘 자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신데 잠을 잘 못 잤을 때 치매 발병 위험도 좀 커진다고 하고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네. 아니면 뭐 우울증 뭐 이런 것들도 잠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들도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우리의 수면 시계라는 게 있어서 내가 지속적으로 요 생체 시계가 깨져가지고 자야 될 시간에 못 자고 이제 무기력해지고 내가 뭣도 하기 싫고 이런 상황들이 생겨나거든요. 그 다음에 뇌에서 우리 몸의 호르몬들을 제어하는 면역계, 호르몬계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시상하부라든지 호르몬을 제어하는 메커니즘도 또 이쪽도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대사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온몸에 병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네.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싶으면 야 좀 자라 그러잖아요. 저도 저 약간 속상한 일 있거나 슬프거나 뭐 이럴 때는 저는 낮잠을 자는 버릇이 있거든요. 지금 속상하거나 마음이 힘든 일, 신체 회복 두 개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이 조금씩 달라요. 크게 나누면 렘 수면, 비렘 수면이라고 나뉘어요. 들어봤어요. 렘은 Rapid Eye Movement라고 그래서 자는 동안에 막 눈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뇌만 깨어있는 상태에서 뭘 하냐, 이런 속상했던 일, 감정들 이런 것 중에 요거 비워내자, 요거는 없애자, 이때 정신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신체 회복은 Deep Sleep,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신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이 비렘 수면. 비렘 수면, 렘 수면, 비렘 수면, 렘 수면 이 주기가 4-5번 정도 돌아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깨어나게 잘 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한 사이클이 90분 정도. 1시간 반. 네. 그 잘 때, 잠들 때 발작하듯이 약간 이거 왜? 이 뇌에서 몸으로 가는 신경이 차단되는 그 스위치가 발동했을 때 잠깐 움찔하는 게 느껴지는 걸로 보여요. 그게 안 되면 몽유병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반대로 네. 내가 깨어났는데 네. 차단 스위치가 오프가 안 된 거예요. 오. 이게 가위 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딱 깼으면 사실은 내 뇌가 전하는 신호가 몸으로 전달이 돼서 손도 움직일 수 있고 발도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막 괜히 귀신이 누른다고 이제 환상이 더 치워주고 이런 거군요. 맞아요. 잠을 자는 게 정말 이렇게나 되게 중요한데 그럼 24시간 기준의 적정 수면 시간은 한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권장.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을 의사들이 권장을 해요. 7, 8시간. 그런데 나이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아주 어린 아기는 더 길게 자야 되고요. 맞아요. 노년기에 가까워질수록 수면 시간이 조금씩 짧아지기도 해요. 오늘처럼 저희가 잠을 잘 못 잔 날들도 꽤 많이 있고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현대인에게 많이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짧게라도 낮잠을 자는 습관이 뇌 건강에 아주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더운 나라, 남미나 스페인어 쓰는 국가들에서는 시에스타라고 가장 더운 시간에 자고 그 다음 저녁 시간에 일어나서 또 다른 하루를 쓰는 건데 제 경험으로는 회사 다닐 때 한 30분이라도 자주 자는 게 맞아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잠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잘 수 있는 어떤 그런 추천 방법 같은 게 혹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침대에 들어가서 잠 말고 딴짓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뇌가
이 장소에서는 뭘 한다라는 거를 이게 마치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 들으면 침이 나오는 것처럼 박사님은 그러면 그 침대에서는 잠만 주무세요? 왜 자꾸 저에게 질문을 아니 왜냐면 이게 박사님이시니까 실제 생활은 어떠신가 이제 궁금함이 좀 있는 거죠. 그걸 알고 있는데 잘 못해요. 내일 스케줄은 뭐가 있나, 또 뭐 봐야 될 영상이 있나, 문과적 기술주의도 보고 자야지. 그러니까. 막 이러다 보면은 이제 언제 뜨끔하냐면 아들한테 절대 하지 말라고 스마트폰 방 밖으로 빼놓고 네. 자거든요. 근데 아들이 이제 오줌 누러 이렇게 나왔다가 따와서 아빠 뭐해서 아빠는 왜 스마트폰 봐? 이 순간 이제 얼굴 화끈거리면서 좀 창피해져가지고 옆에 놓고 이제 나도 자 이렇게. 박사님은 어떠십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실천하고 있는 게 네. 휴대폰 충전기를 침대에서 멀리 둬요. 그러면 이제 침대 가면은 이제 스마트폰 없이 침대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거를 이제 전문가들은 율리시스 효과라고 부릅니다. 아 그래요? 내가 언제 유혹에 빠지는가 언제 약해지는가를 알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스마트폰을 먼 곳에 놔두면 내가 그걸 예. 못하게 하는 거죠. 장동선 박사님은 충전기가 좀 멀리. 저도 그래서 먼 곳에 놨어요. 아. 그래서 언제 자냐 네. 배터리가 이제 5% 미만이 나와서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이제 먼 곳에 꽂아 놓으니까 그때 자게 돼요. 오늘 뭐 너무 재밌는 얘기를 두 분이 많이 해주셔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흥미롭게 잘 지켜보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근데 집에 가서 빨리 잠을 채워야 되겠다. 우리 다 2시간, 3시간, 4시간 네. 굉장히 신선했고요. 무엇보다도 두 분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평생 안주거리가 될 것 같은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흥미로운 주제와 또 늘 스페셜한 게스트분들을 모시고 재밌는 이야기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꼭 다시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